안녕하세요. 푸른밭 상추도시 DJ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8시 20분 정도 됐고요. 저녁입니다. 방금 저녁을 먹고 간단히 설거지랑 파를 좀 정리를 했어요. 대파를 한 단 사왔더니 좀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한 20분 정도 찍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하다가 원본 영상 파일이랑 편집 파일이 이제 다 날아가는 불상사가 생겨서 오늘 또 찍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이랑 오늘 있었던 일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제가 인터뷰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예전에 올렸던 그 인터뷰 영상의 연장선상인데 그 한 분이랑 인터뷰를 하고 이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한 편은 한 몇 주 전에 올렸었고 그 다음 편을 이제 어제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평소보다 조금 피드백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일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조금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상에 대한 피드백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집도 있고 돈도 많고 재테크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이렇게 잘 나가지만 조용히 그냥 사는데 너는 집은 샀니? 그러면서 돈도 없으면서 뭐랄까 이렇게 나대냐는 식으로 그 유튜버들이 보통 돈도 없는데 좀 나대려고 유튜브를 한다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댓글이기는 했는데 그 댓글에다가 뭐라고 또 주저리 답변을 쓰다가 별로 그냥 답변 쓸만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채널에서 숨김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딱 그러고 나서 바로 잊으면 좋은데 약간 좀 안 좋은 댓글들은 계속 생각이 남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녁 내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좀 많이 우울해져가지고 요즘에는 뭐랄까 채널에 그렇게 안 좋은 댓글들이 거의 달리지 않았어가지고 잊고 살았었는데 제가 역시나 생각보다 멘탈이 좀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들었던 생각이 나는 유튜브를 아마 평생 하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멘탈을 가지고 전업 유튜버를 한다던가 평생 유튜버를 한다던가 이러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채널이 성장을 더 하면은 당연히 유튜버 입장에서 구독자도 많아지고 조회수도 더 잘 나오고 하면 좋지만 구독자랑 조회수가 이제 더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악플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때는 그냥 아예 댓글을 보지 말자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또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도 약간 소통을 하길 또 원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기 때문에 댓글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읽는 편인데 가끔씩 또 그런 댓글 달리면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그 브이로그 하시는 분 채널을 오랜만에 이제 들어가 봤는데 한 달 전 정도의 영상을 올리고 그 뒤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매주 하나씩은 올리셨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봤더니 너무 좀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악플이랑 그 성적인 댓글 같은 것들
뭐 죽여버린다 막 그런 댓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그분은 이제 여자분이시고요. 조금 힘들어서 당분간은 아니면 꽤 오랫동안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자주 보다가 최근에는 자주 보진 못하고 이제 가끔 들어가서 이제 봤었었는데 뭔가 굉장히 좀 어제 뭔가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글을 보니까 마음이 더 좀 안 좋더라고요. 좀 약간 공감이 되기도 하고, 저는 뭐 그 정도로 막 그렇게 심한, 아마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한 이제 악플을 많이 받으신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네, 약간은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영상 댓글 중에 몇몇 분께서 아니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 눈을 좀 쳐다보고 하지 시선을 시선 처리를 좀 잘 못하냐 뭐 이런 댓글들도 달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댓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뷰 초창기 때부터 많이 달렸던 댓글이기는 한데 좀 고치려고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람 눈을 잘 좀 못 쳐다보고 또 이성의 경우는 더 잘 못 쳐다보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낯도 조금 가리는 편인데, 사실 인터뷰 영상 같은 경우가 제가 원래 알던 분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는 그렇진 않은데, 새로 이제 메일로 신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저도 그냥 난생 처음 보는 사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 앞에서 만나자마자 간단히 인사와 통성명만 나누고 인터뷰를 바로 진행하는 게 저는 아직 좀 미숙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선 처리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분이 저를 쳐다봤을 때 순간적으로 제가 시선을 좀 회피하는 그런 게 영상을 봐도 사실 많이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 저는 할 때 간단한 이제 질문지 같은 경우는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거의 질문지도 없이 그냥 서로 이야기하듯이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의 대답이나 이제 답변을 듣고 나서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리액션 할 만한 대답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다음 질문도 이렇게 생각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습관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약간 눈을 위로 치켜 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봐도 조금 영상에서 되게 조금 안 예쁘게 나와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좀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는 약간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지금도 피부가 안 좋지만 학창 시절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났었어요. 한 20대 중후반까지도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랄까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학창 시절에는 특히 늘 얼굴 전체에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여드름이 좀 나는 편이었었거든요. 저는 조금 난 게 아니고 진짜 약간 좀 보기 흉할 정도로 여드름이 많이 나는 편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늘 얼굴은 울긋불긋하고 여드름이 막 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 그냥 동성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할 때는 뭐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었는데, 뭐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성과 처음 보는 이성과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오랫동안 봐왔던 이성이라도 이성이랑 이야기할 때는 사람 눈을 좀 잘 못 쳐다보는 그런 습관이 살짝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고쳐지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조금 많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의 그런 기억 때문에 인터뷰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또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울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그 정신과에서 약을 하나 바꿨어요. 하나 원래 새로 추가했던 약이 부작용이 조금 심해가지고 약을 이제 새로운 약으로 바꿨는데, 근데 그 저한테 부작용이 심했던 약이 부작용도 심하긴 했지만 효과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약을 바꾼 지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데
먹는 동안에는 막 우울하다거나 아니면은 막 불안하다거나 뭐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몸이 이제 편해서, 몸도 편하고 정신적으로도 편해서 약을 참 바꾸길 잘했다 싶었는데, 그거 외적으로 다른 또 부작용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서 이제 다른 약으로 또 바꿨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는 그 새로 바꿨던 약을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안 먹은 상태였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안 먹었다고 그렇게 갑자기 확 또 심리 상태가, 정신 상태가 또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약의 위력이 참 엄청나더라고요. 그 약을 하루 이틀 안 먹었고 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어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갑자기 또 막 눈물 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뭐 그랬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오늘은 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우울증 관련된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또 찾아보다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나왔던 거가 뭐 트랜스 지방이나 뭐 술, 뭐 아니면은 뭐 설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술은 거의 마시질 않지만 이제 빵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뭐 설탕도 많이 있을 테고, 그리고 탄산음료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설탕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콜라 같은 거에는 또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고, 근데 카페인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우울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정신과 약을 먹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설탕이나 카페인이나 뭐 트랜스 지방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우울증에서 탈출하고 싶은 게 맞는 건지 약간 반성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영상 하나 봤다고 바로 뭐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좀 제가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식습관에 대한, 식습관을 좀 클린하게 유지하는 거에 대한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인터넷으로 쌀을 시켰는데, 이제 백미가 없어서, 저는 보통 현미랑 백미랑 좀 섞어서 먹는데 백미가 다 떨어져가지고 백미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었는데, 4kg 정도를 보통 시키거든요. 너무 많이 시키면은 뭐 둘 공간도 없고 어차피 혼자 먹기 때문에 쌀이 막 엄청 빨리빨리 주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4kg 정도짜리 쌀들이 보통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다가 보니까 뭐 기장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 10,000원 정도 하길래, 저는 그냥 기장쌀이라길래 뭐 우리나라에 기장군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기장군에서 나오는 쌀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싸네 하고 시켰는데, 막상 받고 봤더니 그 기장쌀이라는 곡식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쌀같이 생기진 않았고 쌀보다 훨씬 작고 동그랗고 노랗습니다, 약간. 네, 그래서 잘못 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시킨 거였더라고요.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게 이제 비닐이 터진 상태로 배송이 돼가지고, 그 쌀 포장지를 뜯었더니 이제 바닥에 그 쌀들이 좀 쏟아져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계속 발에 밟혀서 약간 모래 밟히듯이 아직도 조금씩 남아서 간간히 하나씩 밟히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지나면은 다 없어지기는 할 텐데, 네. 그래서 혹시라도 기장쌀이란 거를 백미로 착각해서 구입하는 일은 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린 거니까 혹시 또 저처럼 헷갈려서 실수하는 분이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냥 기장쌀은 그냥 밥 할 때 조금씩 넣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에도 시켰던 현미가 또 있고 기장쌀도 있고, 그리고 또 백미를 시키려고 했는데 현미를 잘못 시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현미가 2봉다리가 있고
기장사리도 한 봉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싱크대 밑에 공간이 너무 꽉 차가지고 약간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다시 또 반품하기에는 귀찮아서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뭐 미국산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잡곡밥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건강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인터넷에서 글 같은 거를 찾아보다가 성공하고 싶다면 이제 몸 관리를 이렇게 해라 뭐 약간 이런 글을 봤어요. 조금 읽어드리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몇 부분만 좀 읽어드리자면, 그러니까 정신보다 몸 관리가 먼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관리를 잘 하고, 몸적인 건강을 잘 써야지 또 정신적인 부분에도 좋게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몸 건강을 좀 소홀히 했더니 확실히 그게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확실히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그 정신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몸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당연히 좋다는 거는 다들 이제 알고 있지만, 많이들 그렇게 행동을 못하죠.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8시간을 자더라도 뭐 2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는 거랑 뭐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거랑 컨디션이 확실히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일찍 잤다가 일찍 일어나는 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좀 피곤하시거나 좀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수면 시간을 조금 땡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늘 너무 늦게 자가지고 맨날 일찍 자야지 생각은 하는데 사실 되게 어렵긴 하죠. 세상엔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밤에 하면 특히 재밌고, 자기 전에 누워서 하면 또 특히 더 재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쁠 때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쁘다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안 하게 되는 게 운동인 것 같은데, 바쁠 때일수록 사실 또 운동을 더 챙겨서 하면은 확실히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신입 때 회사가 진짜 엄청 바빴어요. 엄청 바쁘고 맨날 야근하고 막 주말에도 출근 계속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진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도 한 10km 정도 거리였는데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이 좀 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쉬는 날이 많지 않아서 가끔 주말에 쉴 때가 있으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기 전에는 주말에 쉬면은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어디 잠깐 나갔다가도 너무 피곤해서 다시 금방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기간에는 주말에 좀 밖에 나가서 놀 때도 확실히 체력이 많이 뭔가 좀 덜 떨어지는, 그래서 뭔가 좀 노는데, 밖에서 누구 만나는데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쁠 때일수록 시간을 더 쪼개서라도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식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적게 먹는 게 몸에 좋다라는 거는 진짜 모두가 아는 사실이긴 한데, 요즘에 많은 병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 그 암 있잖아요. 우리가 걸리는 암. 그 암이라는 한자에 그 입구자가 3개가 붙어 있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명상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요즘에는 못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한 열흘 정도 연속으로 그래도 매일 명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명상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정신과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제 명상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삼성 헬스 어플 들어가면
무료로 그 마음챙김 명상을 할 수 있는 오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7일짜리 코스인데, 저는 그때 7일짜리 코스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좋기는 한데, 네, 그 삼성 헬스 어플에 들어있는 그 명상 마음가짐, 그게 딱 일주일 코스로 돼 있어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아침이나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며칠이 아니구나. 요즘에 최근에는 계속 못했었는데, 좀 우울증 약 바꾸고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 영상 찍고 명상을 조금 하고, 네, 자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종종 이런 좋은 인터넷에서 봤던 좋은 글 같은 거나 도움될 만한 이야기 같은 거 있으면 조금씩 제가 앞으로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또 그렇게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머리가 또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제 잠을 조금 설쳤더니, 그래서 오늘은 또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해서, 네, 오후에만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는 어떤 유튜버 분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나 뵌 적이 있는 어떤 유튜버 분께서 그 물물 교환 컨텐츠를 진행을 하세요. 그 물물 교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물물 교환 된 걸로 이제 기부를 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하시는데, 저한테도 이제 혹시 참여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 물건이 정말 딱 최소화로만 있고, 제가 딱히 안 필요한 물건을 집에 잘 두는 성격이 또 아니다 보니까 물건으로 물물 교환할 만한 건 없어서, 근데 원래 9월 달에도 이제 기부를 조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타이밍 좋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잠깐 촬영하고, 그쪽 기부 단체에서도 같이 오셔가지고 기부를 조금 진행을 했고, 아마 기부 영수증을 끊어주시기로 했는데, 기부 영수증을 끊어주시면은 아마 또 커뮤니티에, 네, 공지를 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도 다이어트 제가 공약을 걸었다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기부를 좀 많이 하기로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한 2번 정도 했고, 이번이 이제 3번째 기부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기부 영수증 끊어주시면은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네, 그래서 제가 기부를 한 곳은 그룹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룹홈이란 걸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육원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아이들을 이제 집에 데려다가 이제 대신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금이 약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기부 단체에서 또 지원이 약간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 역할을 맡은 그 두 분께서 본인들이 자기 사비로 돈을 벌어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제 모든 지원을, 아이들을 이제 거의 부모님처럼 키우다시피 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곳을 이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건데, 네, 그런 그룹홈이라는 거를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거를 좀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네,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부를 좀 하려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기부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도 많이 되고, 보통은 또 약간의 편견이 있는 게 그 기부 단체에 대한 약간 불신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저 진행을 또 그쪽에다 기부를 또 자주 하셨다고 해가지고 좀 믿을만한 곳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기부를 또 했는데, 참 기부를 저도 많이 하고 여러 번 한 건 아니지만 할 때마다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아마 제가 회사만 다녔으면은 그렇게 기부를 하려고까지는 생각을 진짜 못했을 거예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리면 그거를 누군가가 보고 영상을 보기 전에 광고가 나가고 그 광고비로 뭔가 제가 금전적인 수익을 얻고 그거를 다시 기부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는 게 그냥 유튜브로 돈 벌어서 기부한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돈이 돌고 그 돈은 어디서부터 온 거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되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이 있었고 아마 주말에는 이제 내일 그 고향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를 좀 피해서 고향에 먼저 일찍 갔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차례는 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고향 추석 때는 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주 미리 이제 갔다 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로봇 청소기 광고를 찍었었는데 그 광고가 또 들어왔어요. 그 광고주 측에서 좀 마음에 들으셨는지 그 추석 맞이해가지고 좀 그 프로모션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인 금액을 듣지는 못했는데 원래 금액에서 할인을 조금 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그거 이제 그런 할인하는 것들 뭐 홍보할 겸 해서 네, 광고가 이제 또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같은 브랜드 광고를 사실 2번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번에 만들었던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원래 저번에 광고 찍고 받았던 로봇 청소기는 그 유자씨 부모님께 이제 드렸어요. 그쪽도 이제 유자씨 부모님도 다 일들을 하고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아파트여서 제 방보다는 평수도 훨씬 넓고 그러니까 제 방에서 이렇게 좁은 방 청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큰 방 청소하는데 쓰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선물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광고를 새로 찍게 되면서 제품을 또 하나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고 아마 내일 고향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명절 때쯤 돼가지고 그 청소기를 하나 이제 사드리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 저번에 광고 찍고 받은 거를 유자씨 부모님께 이제 드리다 보니까 또 저희 부모님이 뭐 사실 서운해 하시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여자친구 부모님만 챙기는 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께도 이제 선물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참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게 또 광고를 의뢰를 해주셔서 네, 그래서 거기서 주신 제품을 들고 주말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청소기 같은 경우가 설치 방법이나 작동 방법이 어렵지는 않은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어려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가서 이제 사용 방법 같은 것도 조금 알려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시간이 나면은 네, 고향집에서 성추씨 라디오 방송을 한번 찍을 수 있으면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오늘도 그러면 또 저의 이런저런 네, 투정과 일상과 계획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